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근대 이후 경찰사 등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894년에 최초의 근대 경찰인 경무청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6.1준에 의해 가지고 근대 경찰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882년 그죠? 이모군란 그리고 1882년 이모군란 그리고 1884년 그죠 10년 전의 갑심정변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옥균이 이 갑심정변에 거두했죠. 그래서 김옥균은 왜 갑심정변을 일으켰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20대와 30대 젊은 계파들은 이제 수구 세력, 즉 이제 명성황후 그쪽이죠. 수구 세력의 부패 사항에 실망하고 또 외세인 청나라의 간섭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원세계가 한 5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갖다가 막 대신을 때리기도 하고 완전 안하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나라에 힘이 없음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파들은 이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고종의 눈앞에서 이 계파들이 그 수구파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은 죽이지 마라 라고 명령을 여러 번 내립니다. 근데도 대신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때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계파들의 모습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계파들이 추구한 정치체제는 절대 군주제가 아니라 결국 입헌군주였습니다. 이는 고종의 왕권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은 같은 젊은 세대에 있던 계파들과 등을 돌리게 되고 그들 역모로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갑신정변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박영호 같은 경우 2,000평이 넘는 집을 팔아가지고 거사 자금 5천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억 정도를 마련했고 또 200명이 넘는 중하청 계급의 행병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대수 같은 궁녀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있는 그날까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200명이 넘는데 밀고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변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김옥균의 어머니와 누이는 자기를 했고 홍용식의 아내, 자식 그리고 아버지 영의정, 홍숙묵도 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정변을 일으키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갑신년의 거사는 나를 위한 거사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김옥균의 그런 건대, 즉 조선 자강의 건대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상은 10년이 지나가지고 1894년에 이제 6.1준, 그죠? 박영효 뭐 이런 계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경무청은 이 경찰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처음에 법무아문 소속으로 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내무아문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경찰 조직법인 경무청 관제 직장 그리고 행정경찰장정 그죠 작용법 등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이 되면 경부체제로 가게 됩니다. 이때 중앙행정관청 제가 이제 노란 걸로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중앙행정관청이 된 것은 대한제국 시대의 경부와 미건중의 경무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경부체제로 했을 때는 고종은 이제 대한제국도 선포하고 해가지고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를 하면서 광무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군권은 원수부 그리고 경찰은 이제 경부 이렇게 그 양날개를 삼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개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두 가지 사건, 그 월미도 사건, 그죠? 그리고 이제 경운궁 선원전 사건 뭐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이 체제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무청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종은 이때 이제 경의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그죠? 또는 대통령 비서실 이걸 합친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위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제였던 경부 체제를 경무청으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에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이제 고종의 해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은 과감하게 일본식 경찰 제도인 동경 경시청 제도를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경시청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경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죠? 통과무 시기에. 그래서 취급서,
외국인에 대한 한일협정, 뭐 사법 감옥에 관한 사무, 그리고 마지막 경찰 사무 위탁 각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경찰관이 뺏기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당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 일제는 이제 1910년부터 19년까지를 경무총관부, 그리고 19년부터 45년까지를 경무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무총관부는 헌병경찰식이다. 그죠? 그 계엄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경무국 시대였던 이때는 헌병경찰을 제대를 시켜가지고, 즉 군인을 제대를 시켜가지고 일반 경찰로 입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기만적인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부터 해가지고 46년까지를 우리는 미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5년부터 46년, 그죠? 그때는 경무국이고 일제시대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 다음 46년부터 48년까지는 경무부다. 그죠? 그래서 이때 미군정기에 영미법계 경찰제도가 도입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독립된 중앙부처로 경무부로 한번 성격도 되고, 또 여자경찰관 신설하고, 그 경찰위원회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신생공화국인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우리는 치안국 체제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소속하에 치안국으로 출범하게 되고, 이때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협상 국토, 그죠? 땅이 좁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극심함, 그죠? 세 번째, 지방 재정의 빈약,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일원화된 통치 체제의 필요, 그죠? 경찰 중앙 집권적인 경찰 체제의 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능률성,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 경찰이 아니고 중앙 집권적인 경찰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50년에서 53년은 이제 한국 전쟁기인데, 이때 치안국 내에 전시 체제인 비상경비 총사령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5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죠? 뭐 해양경찰대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1974년 이제 문세강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성격이 됩니다.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 그러다가 이제 질병청으로 성격이 되었죠. 자, 그때 이제 치안본부장은 이제 차관급이었다. 치안총감, 그죠? 그 이때 뭐 66년에 경찰윤리헌장, 69년에 경찰공무원법, 70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그리고 74년, 그죠? 방금 봤던 치안본부로 격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91년에 대망의 경찰청 시대를 열게 됩니다. 91년 5월 10일 경찰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하에 독립된 외청으로 경찰청이 출범하게 되고, 이때 경찰 크게 두 가지를 이뤘는데, 하나는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을 관청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찰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1894년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 관제직장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같은 해에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 경찰권을 박탈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1907년 7월 24일 한일 경찰 사무에 관한 취각서, 이건 비밀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큐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게 했다는 거죠. 도큐먼트는 문서밖에 안 되니까 어떤 법적인 효력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1907년 10월 29일 제한국 일본 신민에 대한 경찰 사무 집행에 관한 각서, 이건 이제 메모랜덤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랜덤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이나 집단하고 맺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정식적인 어떤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갖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1909년 3월 15일 제한국 외국 인민에 대한 경찰 사무에 관한 한일협정서, 그죠? 어그리먼트,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법적인, 그죠? 뭐 제한을, 그걸 좀 단계를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909년 7월 12일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역시 메모랜덤, 그죠? 그다음 1909년 6월 24일 한국 경찰권 위탁 각서, 메모랜덤, 그죠? 그 다음 1910년 8월 20일 한일 합방 조약, 그죠? 트리티, 조약이다. 이걸 국가 간에만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910년 9월 10일 조선주답 헌병조례, 그죠? 법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이제 도큐먼트, 그죠? 뭐 어그리먼트, 메모랜덤, 뭐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됐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주 그 비밀리에 개인끼리 그죠.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있다. 그러면 걔하고 뭐 조도순하고 그죠. 내무 대신하고 우리가 경찰권을 가져가겠다.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둘이서 한 것이 도큐멘트다. 그래서 그걸 취극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사하고 한일 협정서 그죠. 메모랜덤하고 어그리먼트는 약간 성격은 좀 비슷한데 보통 이제 메모랜덤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하고 집단 간의 법률적인 계약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하고 집단 간에.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 그죠. 협정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약간 법적인 것이 좀 더 강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큰 구별 없이 메모랜덤하고 어그리먼트만 되어도 이제 법률적인 형식의 효력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트리티가 되면 이건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 간에 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트리티다. 그래서 취극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일반 비밀 조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에 대한 일본 이사청에서 하던 그런 관할을 우리 경찰이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것도 우리 경찰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법 교도소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경찰권을 모든 걸 통째로 일본이 가져갔다. 그래서 경찰권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8월 22일 날 한일 합방 조약을 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한일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헌병 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주답 헌병조례다. 1910년 9월 10일에 조선주답 헌병조례에 의해 가지고 헌병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찰 관련법, 이제 48년 9월 13일 정부조직법은 이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48년 9월 13일 정부조직법에 의한 치안국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1948년 11월 4일 내무장관 소속 하에 치안국이 정식으로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53년 12월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죠? 형법은 53년 9월 18일. 또 54년 경범죄처벌법, 형사법은 54년 9월 23일. 그 67년 9월 1일 전투경찰대를 설치합니다. 아직 법은 아니고 우리 이제 경비과에 작전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작전계에서 전투경찰대를 이제 운영하고 관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1968년 1월 22일 그 유명한 1.2 사태, 그 김신조 사건이 나왔는데 그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향토 예비군 설치법, 그죠?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69년도에 경찰 공무원법, 그죠? 그리고 전투 경찰대 설립법, 그죠? 1970년.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68년 1.2 사태, 즉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했다. 즉 뭐 청와대를 깔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무장 공비가 들어온 사건이었죠. 그리고 91년 5월 31일 경찰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의 경찰청 체제가 출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경찰위원회 제도입니다. 미 군정에는 중앙경찰위원회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장 중 2명, 심판관 1명, 검찰관 1명, 기타 2명, 그리고 경무대장 1명, 그죠? 이때 단 경무대장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총 7명이었다. 그리고 제1공화국에도 역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3명으로 출범했다. 근데 위원장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국회법이 폐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 때 중앙공안위원회 해가지고 5명으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것도 역시 실질적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공화국 때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다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를 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다음에 제6공화국이죠. 1961년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7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